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간단히 공개합니다. 왼쪽의 미국 직투 계좌는 1억 5,500만 원 수익 중이며 오른쪽의 IS 계좌는 올해부터 투자를 시작해 300만 원 손실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계좌도 100만 원 손실로 전환되었지만 환차익으로 방어를 해주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4천만 원 수익 중이며 현재 기준 총 2억 3천만 원 수익 중입니다. 자, 어제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일단 정말 다행히 반등을 시도해줬습니다. 그러나 오늘 영상에서는 냉정하게 이게 찐 반등일지 아닐지 예측은 솔직히 무의미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시원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트를 보나 계절성을 보나 패턴을 보나 단기 반등이라도 곧 나올 텐데 CPI가 그 트리거가 될지 지켜봐야 한다 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반등을 시도해줬는데요. 다만 아직 뭔가 좀 찝찝한 이유,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어제 상승한 이유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다행히 둔화를 보여주었고 예상보다 더 둔화를 보여주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일단 잠시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트럼프의 노력으로 휘발유는 하락, 그리고 식품도 다행히 잘 버텨주었는데 여기서 계란이 폭등했다는 불안한 관세 시그널, 이게 포착되었다는 점과 최근 항공사 CEO들은 수요 침체 경고를 해주었는데요. 이 수요 침체 경고대로 항공료가 무려 마이너스 4%나 크게 하락했습니다. 어제 CPI는 이 항공료가 크게 떨어지면서 예상보다 더 둔화를 보였다고 나온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둔화된 항공료는 연준이 타겟으로 하는 PCE 물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준이 타겟으로 하는 PCE 물가에 적용되는 항공료는 오늘 밤 9시 30분에 발표되는 PPI의 항공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안심하진 말고 오늘 밤 PPI도 째려봐야 합니다. 즉 잠시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아직 불확실성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 재반등 우려는 당연히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지만 현재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재반등 우려보다 경기 침체 우려를 더 걱정합니다. 그리고 관세 불확실성은 하나도 해소된 부분이 없죠. 이유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보복 관세로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을 겨냥한 관세 보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트럼프가 신경 쓰는 내년 11월, 즉 중간선거 약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트럼프는 더 강경하게 이유는 미국을 이용하려고 하는 단체다 라고 정말 세게 말했고 이후 보복 관세에 또 대응하겠다, 지금 이 돈의 전투에서 승리하겠다 라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주식시장이 찐 반등을 하기 위해 해소된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짧은 기간 동안 많이 떨어져 있으니 일시적인 반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예측은 무의미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시원하게 말씀드린 거니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4월 2일 상호 관세 시작 전까지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며 협상가답게 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겨주고 있고 캐나다 차기 총리 역시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공통된 무역 의지 캐나다 주권을 존중해준다면 트럼프와 만나겠다고 말을 한 상황이죠. 자, 현재 트럼프는 지금 이 마인드 같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착한 경찰 이미지로 전 세계 우방국들을 지켜주면서 이끌어주는 착한 세계 1위 국가였는데 자신은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딱 지금 트럼프의 마인드는 우리 미국이 호의를 계속 베풀어주니까 이 자식들이 그게 권리인 줄 아네? 라면서 이제 착한 경찰 이미지가 아니라 돈 받고 지켜주고 이끌어주는 사설 경비업체 느낌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손해만 보지 말고 챙길 거 챙기고 줄 거는 주는 그런 냉정한 비즈니스 관계가 되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잠시 단기적으로 미국에도 부작용이 좀 나타나겠지만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짤인데 내가 무릎을 꿇었던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라는 명언입니다. 지금 미국도 잠시 이 정책으로 부작용이 찾아오겠지만 결국 미국은 이걸 이겨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이렇게 우리에게 힌트를 줬습니다. 잠시 시장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할 것이다. 즉 내리겠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주식과 채권을 사서 좋은 거래를 할 것이라고 말했죠.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뭐냐? 네, 극소수들입니다. 극소수들은 여기서 주식과 채권을 사서 좋은 거래, 싸게 살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즉 지금 시장은 단기적으로 내릴 수 있지만 이때 극소수의 자산과 상위 1%들은 싸게 자산을 매입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이번 운동회에 꽤 큰 돈을 넣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노아의 방주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재 그렇게 우량하고 우상향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미국 지수는 물론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우량하다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모두 다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매우 큰 폭의 하락을 겪고 있죠. 그러나 하락은 우상향 자산에게보다 10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지금 이 웅덩이는 결국 더 상승하기 위한 추진력을 얻기 전 자산을 싸게 웅줍할 수 있는 기회다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1기 때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으로 마이너스 20% 하락과 1년이라는 기간 웅덩이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웅덩이로 미국이 망했나요? 아니죠. 결국 더 상승했고 자산을 싸게 웅줍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코로나 하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코로나는 진짜로 전 세계 위험 바이러스였고 비행기도 다 멈췄고 세계 경제가 모두 멈췄던 시기로 차라리 제가 겪었던 그동안 악재 중 솔직히 체감으로는 가장 공포스러웠습니다. 세계 경제 진짜 망했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코로나 웅덩이도 자산을 싸게 웅줍할 수 있는 기회였고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역대급 인플레이션과 역대급 금리 인상 속도로 좀 강력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겠다 라는 공포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라는 것을 캐치하고 과감히 2억을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 정말 싸게 살 수 있으면서도 안전마진도 확보되고 기회비용도 아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S&P 500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하락, 나스닥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 하락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하락은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매우 자주 있었던 웅덩이입니다. 이 정도로는 쫄 필요도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지극히 당연한 조정입니다. 만약 이 웅덩이가 더 지속돼서 마이너스 20%까지 하락하면 어쩌냐고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러나 마이너스 20%부터는 정말 3년에 한 번 정도 찾아오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3년에 한 번 찾아오는 기회입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이너스 30% 빠지면 어쩌냐고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때 우리의 계좌는 대폭락하고 있을 거고요. 그러나 마이너스 30% 하락부터는 여러분 투자 인생이 몇 년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투자 인생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한 기회입니다. 이땐 정말 과감히 웅주 분할 매수를 해야죠. 정말 고통스럽겠지만 그럼에도 말이죠. 이걸 각오해놓고 인생을 바꾸는 기회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의 하락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주식시장 보통 흐름 정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생일대의 기회까지는 솔직히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기회 정도? 요 정도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우리가 고통스러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먼저 첫 번째, 여러분은 개별 종목에 투자하셨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종목이 뭐냐면 바로 테슬라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50%를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죠. 테슬라에 투자하신 분들이나 테슬라 레버리지에 투자하셨다면 사실상 지금 대폭락장으로 여겨지실 겁니다. 또한 테슬라뿐만이 아니죠. 아까 빅테크들도 거의 마이너스 20% 하락 중이고 나스닥 100의 개별 종목들도 현재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22% 하락해 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 하락장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 200 QLD 역시 고점 대비 마이너스 25% 정도 하락해 있으니 겪는 고통으로는 하락장이라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개미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종목들, 테슬라, 팔란티어,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은 지수보다 거의 2배 넘게 하락해 있습니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했으니 높은 하락률은 당연히 필연적이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현재 지극히 당연한 조정장 수준임에도 2022년 9월 이후로 가장 주식시장을 안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장 극심한 공포도 느끼고 있죠. 강세 전망도 매우 낮아졌고 약세 전망은 극도로 높아져 있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시기는 물론 최저점까지는 아니겠지만 매우 좋은 웅주 분할 매수 시기였다는 겁니다. 전 이번 웅덩이에서 최소 1억 이상 웅주팔 생각입니다. 여러분께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있으니 직접 행동으로 보여드려야겠죠? 다만 아무 때나 막 몰빵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시기가 오기 전까진 소액으로 웅주 분할 매수를 하다가 제가 치기 좋은 공이 날라올 때 그때 배트를 크게 휘두를 생각입니다. 그렇게 전 한 번 더 자산을 점프시키고 평범한 대다수들과 이번에도 자산 격차를 더 벌릴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자본주의는 상대평가입니다.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남들보다 돈이 많으면 부자, 내가 남들보다 돈이 없으면 가난한 겁니다. 그러니 대다수들이 여기서 제자리 걸음하거나 여기서 손해를 볼 때 극소수가 되기 위해 이번 기회도 다시 한번 더 잡을 계획입니다. 실제로 저 역시 지금 당장 너무 크게 매수하고 싶지만 조금씩 웅주 분할 매수하고 있으며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고 싶고 제가 언제 비중을 조금씩 높이는지 이 부분을 참고하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 꼭 부탁드립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잡냐 마냐는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고 직접 행동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서 바꾸는 겁니다. 전 한 번뿐인 인생, 조금이라도 더 젊은 나이에 조금이라도 더 부유하게 살고 싶고 남들보다 더 여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돈 걱정 없이 여유 있는 행복한 삶, 그걸 꿈꿔왔고 제 선택과 행동, 실천, 꾸준함으로 조금씩 그 인생이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처음엔 야 이게 맞나 싶었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서서히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꾸준함, 인내를 가지고 지속한다면 서서히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보이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는 몇 번의 위기가 찾아오고 단 몇 번의 기회도 함께 찾아옵니다. 그러나 보통 그 위기와 기회는 공존합니다. 즉, 위기를 기회로 바라볼 줄 아는 능력, 그것이 격차를 벌리는 성공의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